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Q&A 영상에서 이제 시간상 답변 드리지 못했던 이제 몇몇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는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오늘은 어학연수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답변하지 못했던 몇몇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전공이 이제 불어 불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보르도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4학년 2학기 때인가 이제 프랑스 워홀을 다녀온 이제 복학생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마지막 학기를 마치면 이제 프랑스로 이제 어학연수를 갈 거래요. 그래서 되게 프랑스 뭐 워홀도 다녀오고 뭐 다시 떠난다고 하니까 되게 부럽기도 하고 또 약간 현실적으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해가지고 진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 유학 비용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유학하면은 한 학기에 막 몇천만 원 깨지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어학연수를 했던 곳은 보르도 3대학에 있는 이제 데플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한 학기가 당시에 850유로 정도였어요. 지금은 올라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950유로? 근데 여기가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확실히 좀 저렴했고요. 물론 여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곳도 있었지만 거기는 보르도보다는 좀 더 소도시? 근데 가격 차는 크게 안 나는데 이제 보르도가 그 소도시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큰 도시에 속하고 있을 것도 다 있고 날씨도 좋고 교수님들이 이제 보르도 좋은 곳이다라고 이제 추천도 하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보르도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과 이제 어학원을 선택했지만 이제 기숙사, 그러니까 숙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복학생 언니한테 이제 학교 등록이랑 이제 기숙사나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까 유학원을 통해서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원이 제일 중요한 학교 등록이랑 학비 대신 송금해주고 또 기숙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도 연계해주고 대부분의 일을 다 해주니까 어학연수를 처음 떠나시고 불어가 수준급이지 않는 이상은 아마 혼자 준비한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막 불어 수준이 이제 아두 수준이어가지고 혼자 안 되고 이제 언니도 유학원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유학원마다 제가 어학연수 할 지역마다 이제 가격이 유학 그 수속 비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아본 보르도는 50만 원, 수속 비용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전 좀 큰 돈이 나갔는데 이 50만 원이었고 전 당시에 이제 그 복학생 언니도 그랬지만은 뭐 학비 같은 거에 내가 직접 컨택을 하고 뭐 외화 송금을 하고 이게 절차가 좀 어렵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기숙사 같은 경우는 유학원에서 잡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학원 없이는 처음인데 직접 가서 집을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원을 통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기숙사 같은 경우도 크기가 9m짜리였어요. 이게 평수로 따지면 2점 몇 평일 거예요. 되게 작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리모델링 기숙사라 해가지고 안에 뭐 침대랑 책상, 옷장 있고 이제 샤워기, 작은 세면대, 그리고 화장실, 싱크대도 있고. 그러니까 크기는 정말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었어요. 근데 정말 딱 처음에 도착했을 때 본 그 방은 되게 감옥 같다는 느낌이 좀 컸는데 또 후에 이제 다른 기숙사로 옮기면서 제가 머물렀던 곳이 감옥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 기숙사는 비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유로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은 한 230유로 정도 합니다.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소득이 일정 금액이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보조금, 그걸 알로카시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짧게 줄여서 그냥 알로라고 하는데 이 알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소득이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알로를 받았는데 그때가 한 90유로 정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기숙사비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또 기숙사 비용은 같은데 이게 빌라주? 이 동마다 어떤 데는 조금 더 큰 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데는 같은 금액이고 크기는 같지만 거기는 뭐 싱크대가 없다거나 좀 복불복 같았어요. 1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리모델링 기숙사 있었고 그 뒤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전통 기숙사라고 좀 더 저렴한 곳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뒤에는 이제 전통 기숙사에 머물렀는데 진짜 거기는 저는 좀 비추를 합니다. 일단은 방 자체는 리모델링보다 조금 더 컸지만은 뭐 냉장고나 뭐 개인 샤워, 뭐 싱크대, 블라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침대랑 책상, 옷장 하나, 세면대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화장실, 샤워실, 주방은 다 공용이에요. 이제 처음부터 좀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딱 없이 살려니까 진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전통 기숙사 비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니까 지금 149유로예요. 아마 그때도 이 금액이랑 좀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알로가 한 40유로 정도 나왔거든요. 이 알로 받는 거 생각해서 그 리모델링이랑 전통이랑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한 달에 한 6만원 차이인가?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진짜 전통 기숙사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걸 알았으면은 계속 리모델링 기숙사에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뭐 화장실, 뭐 욕실, 주방 공용으로 쓰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성분이라면 좀 불편하실 수 있는 게 특히 샤워실 같은 거, 샤워실이 이제 층마다 2칸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씻고 있으면 요 칸에 그들 공용이니까 이제 남성분도 들어오세요. 저는 샤워할 때 되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씻는데 옆에 남성분 들어오면은 그냥 하는 이런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그러면 괜히 좀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플러그, 그게 매들 4구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고장나 있고, 또 나머지 2개는 이제 그 층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가면은 이제 누군가의 냄비가 올려져 있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요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학원은 제가 올리려면은 보도 3대학 이제 부설 어학원 거기 이제 2학기를 이제 등록을 했었는데, 첫 학기는 제가 못 가게 돼서 환불을 받고 그 기간은 보르도에 있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했냐면 이제 저한테는 되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학생 비자를 이제 신청할 때 캠퍼스 프랑스라는 곳에서 이제 면접을 거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컴퓨터로 대사가 이제 예약 날짜를 잡아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저 때는 둘 다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서울에 이제 올라간 김에 같은 날에 하려고 이제 캠퍼스 프랑스 면접 날짜랑 이제 대사관 그 예약 날짜를 이제 같은 날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캠퍼스 프랑스를 거치고 이제 대사관을 가야 합니다. 이제 캠퍼스 프랑스 면접 이제 그 서류 같은 거 이제 챙기고 할 때 제가 유학원에 혹시 그 갈 때 이제 여권 챙겨 가야 하는지 이제 물어봤었어요. 근데 캠퍼스 프랑스는 이제 여권이 필요 없고 이제 대사관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장이 났었나 봐요. 그 면접까지 다 잘 보고 대사관에서 이제 서류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소름 쫙 끼치면서 그때 확 생각이 난 거예요. 깜빡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여권을 제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캠퍼스 프랑스는 여권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안 들고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순서가 거의 1시간 정도 남았었나? 아무튼 좀 일찍 가 있었는데 순간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부산에서 최대한 빨리 그런 퀵 같은 거 보낼 수 있는 거 막 알아보고 했는데, 근데 아무리 부산에서 이제 빨리 배송을 하더라도 최소 이제 한 2-3시간은 기본으로 걸리고 제 순서는 이제 1시간도 안 남아가지고 당연히 그때 이제 비자 신청이 거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히 거절될 수밖에 없었죠. 저의 서류가 미비했으니까요. 그래서 부랴부랴 유학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대사관 날짜 다시 잡고, 비행기도 이미 끊었었는데 비행기 그거 날짜도 수수료 내고 바꾸고, 그리고 이제 제 날짜에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저도 그 첫 학기 그거는 환불 신청하고, 또 이 기간에는 제가 학업을 해야 하니까 다른 이제 어학원 찾아보다가 이제 알리앙스 프랑스에 있어가지고 여기를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알리앙스 프랑스에 이제 한국도 좀 비싼 편이지만 프랑스에 있는 알리앙스도 좀 비싼 편이에요. 이게 또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르도도 저렴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처음 한 4개월 정도는 알리앙스 보르도에 있는 알리앙스 프랑스에 다녔고, 그 후에 여름 방학 잠깐 보내고 두 번째 학기는 그 보르도 3대학 그 부설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원의 이제 수업 스타일이 어떤지 이제 물어본 그 친구들도 있었는데, 알리앙스는 이제 소규모라 그런지 조금 더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느낌이었고, 대표는 진짜 대학 수업 같아요. 반에 학생도 조금 많고 한 명 한 명한테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약간 가끔씩은 좀 멍 때리면서 수업 듣는 날 좀 많았고, 수업마다 뭐 반도 좀 옮겨가면서 다니고 필수 과목도 듣고 교양 수업처럼 어떤 거는 제가 선택해서 듣고 해가지고 약간 시스템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알리앙스 있을 때는 친구를 많이 못 사귀었는데 그 이유가 좀 친구랑 정이 들 때쯤에 친구들이 다 자기 나라로 갔어요. 학원처럼 뭐 주 단위나 뭐 한 달
짧은 단기로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대풀 같은 경우는 학기제니까 그 한 학기 동안은 이 같은 반 친구를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난 알리앙스 있었을 때도 분명 뭐 친구는 있었지만은 정말 그 활기차게 친구들이랑 놀고 막 놀러 다니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대풀에 있었을 때 오히려 더 잘 됐었어요. 제가 두 번째 학기 때 대풀을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은 이제 동생들, 좋은 한국인 동생들도 만나고 보르도에서 너무 좋은 기억들을 갖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프랑스에 진짜 더 가고 싶었어요. 첫 번째 어학연수는 아버지의 이제 지원으로 감사하게 왔지만 두 번째까지는 좀 힘드니까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후로 다시 프랑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제가 파리에서 어학원 다니고 또 편입 준비를 하고 했는데 확실히 보르도 때랑은 좀 달랐어요. 파리는 학원 끝나면 다들 풀불 다 흩어지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반이 이제 베두반인데 베두반에 있는 친구들은 보면 거의 프랑스에서 대학 편입을 준비하거나 프랑스에 오래 머물 거라 보니까 이제 알바도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반 친구랑 수업 중에 좀 친해지고 해서 끝나면 같이 뭐 차라도 마시고 싶었는데 다 바쁘니까 그게 친구를 좀 깊게 사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르도 어학연수 비용, 전체적인 비용을 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은 학비가 제가 다닐 때보다 올라서 이제 한 학기에 950유로고요. 여름 학기는 별도인데 550에서 650유로 정도 하고요. 당시에 이제 이 여름 방학을 즐기느라 이 여름 학기를 다니는 친구는 좀 몇 없었어요. 기숙사는 이제 리모델링 기숙사 기준으로 230유로. 알로 받으면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전통 기숙사는 149유로인데 알로가 한 40유로 정도 나왔습니다. 이 알로도 저 같은 경우에 딱 그 금액을 받았지 이게 또 상황마다 집 크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인 금액을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어학연수를 1년이나 그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행기 티켓 끊을 때 보통 오픈 티켓으로 하시는데 비행기 저는 유효기간 1년짜리로 끊어가지고 한 130 얼마인가 140 얼마인가. 그리고 이제 보르도 교통비 만약 한 달만 끊는다 하면은 가격이 더 비싼데 이제 오래 계실 분들은 그 깽콩스에 있는 그 오피스에 가셔가지고 그 계약 그 월마다 내는 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27세까지는 19.7 한 달에 그 정도 나오고 28세 이후부터는 40.6 그리고 이제 식비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겠죠.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마트에서 이미 만들어진 식품 뭐 사 드시는 분도 계시고 요리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당시에 한 달에 식비는 한 200유로 정도로 잡았어요. 이게 장 보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친구들이랑 외식을 했거든요. 근데 외식비는 한 번에 한 20유로 정도? 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식비를 외식비랑 다 합쳐가지고 200유로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비는 한국보다 저렴해요. 통신사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좀 저가 통신사도 있고 해서 휴대폰비는 한 10유로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르도에서 학생으로 이제 지내시면 비용이 이 정도 든다는 거.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냈다는 거고요. 이보다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더 절약해서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1년에 900 몇 시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학원 다니면서 알바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바를 조금씩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물가는 보르도나 파리나 이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르도처럼 저렴한 그런 학원은 파리에서도 그 사립어 학원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 차이가 이제 집세에서 크게 나고요. 제가 지금 한 3시간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한 것들은 다 전부 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분명히 뭐 바뀌었거나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다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Q&A 영상에서 답변 드리지 못했던 다른 주제 영상은 추후에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보완해야 할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